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내과 이재현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젊었을 때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만성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은 일부 환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호발 연령은 10대 후반, 20대 중반에 생길 사람은 많이 생기고요. 물론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것은 3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은 20대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한 가지씩 있게 마련이고 많은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코 막힘이에요.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천식이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천식이 한번 생기면 다시 비염만 있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식은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하고 같은 병이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코에 생겨서 코에만 증상을 일으킨다면 천식은 점점점 그런 염증이 폐로 파급이 돼서 콧물이 나는 것처럼 폐에서 물이 나오면 가래가 막 끓을 거고요. 코가 땡땡 부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기관지가 부으면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숨이 차질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은 원인 물질들이 있지만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차고 건조한 공기.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겨울에는 겨울 바람. 네. 이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은 점막이 갑자기 마르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비염이 확 심해지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게 악화 요인이고 또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악화 요인 중에 하나는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진통소염제가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진통소염제에 의해서 악화되는 사람들은 검사를 통해서 또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피부 시험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기약에 흔히 쓰는 요즘은 감기약에 쓰지 않지만 예전에 전통적으로 썼던 아스피린을 조금만 먹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화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진통소염제 사용도 좀 조심해야 되죠. 또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들도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토피 체질이고 이미 비염이 됐다면 첫 번째는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물질들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회피요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의 조절을 위해서 꾸준하게 약물을 써야 되는데요.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물질을 파악해서 한 3에서 5년 정도의 주사요법이나 아니면 혀 밑에 약을 넣는 방법으로 그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없애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 효과는 있는 사람은 거의 80~90% 효과가 있고요. 없는 사람도 알려져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치료를 해보고 1년 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미미하다를 판정해서 효과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이 되면 한 3에서 최장기간 5년까지 하게 됩니다. 꽃가루에 의해서 봄철이나 가을 한철 그러는 경우에는 1년 내내 약을 쓸 필요는 없고요. 꽃가루가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먹는 약을 먹고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뿌리면 그 시즌을 굉장히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콧물을 흘리면서 와요. 이미 콧물을 흘리면서 오고 참을 때까지 참다가 한 2주 약 쓰고 나면 꽃가루 시즌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악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내가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다 그러면 늦 겨울부터 초봄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전부터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피검사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피부 시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두 검사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검사라서 피부 시험에만 나왔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검사에 나왔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두 가지를
항상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지만을 놓고 섣부른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환자들이. 그거는 좀 위험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식품 항원에 대해서도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 결과지를 이제 해석을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그래서 뭐 토마토와 고등어와 뭐에 약한 반응들이 있었으니 난 이제 이거 오늘부터 이걸 안 먹을 거야라고 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든지 증상이 없는 음식을 그냥 회피하게 돼버린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검사 결과 해석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검사요. 검사 보험 됩니다. 검사는 보험 되고요. 네,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러 왔는데 뭐 요즘 우리나라 의료보험 좋아서 보험 다 됩니다. 평소에 집에서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거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개나 고양이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런 집에서는 공기청정기 사용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쓰시는 건 저희가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쓰는 거 가습기를 저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먼지 진드기의 좋은 생육 환경은 고온 다습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특별히 아주 건조한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진먼지 진드기 다 죽어요.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집안에서 이제 온돌 군불 떼고 가습기 틀면 여름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먼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사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원인 항원이 뭔지, 원인 알레르겐이 뭔지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원인 알레르겐이 확실한 알레르기 비염인데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내과를 한번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